판사 문건, 지금 뜨거운 감자죠.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 6가지 가운데 핵심 쟁점은 추미애 장관이 사찰이라고 주장한 이 판사 문건입니다.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불입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1월 반부패 감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저희가 문건 원본은 공개할 수도 없고 이 문건 요약본 이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얘기를 하기 전에 윤 총장 측이 전격적으로 이 논란이 되는 판사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그만큼 한번 보고 판단해라 자신 있다 이거 별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 이제 발표 좀 전에 보셨지만 당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법무부 장관이 불법 사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불법 사찰은 뭐냐면 법에 어긋나는 사찰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국정원 안기부나 이런 데서 미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찰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도청을 한다든지 또 이런 등등의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걸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협박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사법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불법 사찰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이야기하는 그럼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 감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행도 하고 도둑 촬영도 하고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수집해야 돼 불법 사찰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변호인들이 이제 이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자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건 내용 중에서 정말 불법적으로 사찰해서 얻은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공개를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도 특정 인사를 만나거나 정부관계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숙지를 하고 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생각인지, 뭘 좋아하는지,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소재가 되거든요. 정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언한 건데요. 정부 부처 중에서 안 그렇게 하는 부서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다 부처 그렇게 합니다. 자, 그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SNS가 발달하면서 요즘 카카오톡 같은 경우 보면 대문 사진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진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불법 사찰이라는 거는 정말 은밀한 정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불법 사찰이라는 용어를 했는지 그럼 불법 사찰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저는 그걸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오늘 공개한 걸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불법 사찰로 인한 정보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좀 더 저와 같이 구체적으로 볼게요. 예. 제가 좀 가볍게 읽어보면 한 부장판사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고 B 부장판사는 변호인 주장 많이 들어주는 편이다. 다음 장을 좀 볼까요? 문건 가운데 일부를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 주심은 법관 임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농구리그에서 활약했고 여기는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도 포함됐고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다. 이런 것들이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근데 우선 저도 이제 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들은 판사로부터 유리한 결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판사마다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검사건 변호사건 그 판사의 스타일에 맞춰야죠. 어떤 분은 형사사건 같은 게 꼼꼼하게 형사소송 규정대로 또박또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박또박 맞춰줘야 이게 재판 진행이 잘 되죠. 어떤 분은 변호사 얘기만 하면 그냥 막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검사처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얘기는 다 들어주되 더 이상 적극적으로 뭘 입증하시오 안 하고 그대로 또 결정을 내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 성향을 미리 파악해야 소송 전략을 짜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소위 대검 문과 이런 걸 보니까 이 재판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주심은 농구리그에서 활약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법조에서 그 PPT도 하거든요. 그러면 PPT를 만들 때 저분이 주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 공 넣어서 딱 되는 거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소송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유용하다는 얘기는 유용하죠. 재판부의 판단의 약점을 잡고 악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점이 아니죠. 스타일에 맞추는 거죠. 변호를 할 때 그럼요. 검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마찬가지. 본인들이 승기를 잡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지. 그럼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것도 어떻게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데 저분이 혹시 또 피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분 붙들고 오늘 밤늦게까지 재판합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전략을 잘 짜야죠. 그럼 저분은 좀 피곤해 보이시니까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만 하자. 예.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재판 진행이 제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유용한 정보입니다. 사찰이라는 거는 저 사람의 약점이 뭐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무슨 뭐 전에 어디에 무슨 어떤 자리를 원했는데 안 됐다더라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 아니겠어요? 또는 뭐 부동산의 매체라는 세평이 있어요. 그건 약점이고 사찰을 볼 수가 있는데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스타일이 어때요, 성격이 어떠냐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저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검사도 물론이고 변호사들도 아주 곤란해지죠. 저희가 이 부분을 왜 중점적으로 다루냐. 이게 결국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적법하냐 아니냐를 가리는 지금 핵심 쟁점이기 때문인데, 김근식 교수님. 네. 판사들의 의견도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내부에서는 이게 지금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 또 일부 판사는 글쎄 문건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아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라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법원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의 의견들은 지금 최근에 집단적으로 다 추미애 장관의 그 과도한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만 판사들의 분위기는 조금 엇갈리는 게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걸 모아놓은 것 자체가 일단은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판사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검찰이 실제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자기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모은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좀 비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인 검찰이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는 공소를 유지하고 승소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재판에 유리할 수 있는 전략과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모으는 것은 불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찰과 관련돼서는 그 사찰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정보를 모으면 이게 불법 사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90년에 그때 큰 문제가 됐었던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보안사는 군대 내의 기무 관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MB 정부 때는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또 기관 대표들에 대해서 미행 사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국무총리실의 업무가 아닌 겁니다. 그럴 경우는 불법 사찰이 되지만 재판 관련돼서 한쪽의 공소를 유지하는 검찰 측에서 재판장의 세평이나 취임이나 개인 신상 정보를 모아놓은 것은 이에 관련 당사자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 방식이 불법적이지 않은 방식인 것이고 그리고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갑이고 검사는 어떤 면에서 의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모은 자료가 재판장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판사들 내에서 의견은 엇갈릴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저 이야기되고 있는 불법 사찰이라는 그 자료 의혹이 추미애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몰아간 게 아닌가. 총장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검찰 출신인 야당의 유상범 의원, 추 장관이 얘기한 사찰 의혹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세평의 내용이 대부분 재판 성향이 어떻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맡는 판사의 재판 성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거는 맞선 보는데 상대방이 누구냐 그거 알아보는 거랑 똑같죠. 그게 사찰입니까? 맞선 보는데 상대 누군가 알아보는 거랑 똑같은 거다. 최 교수님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검찰의 통상적인 서울 고검찰청 매뉴얼에 있는 통상적인 업무라는데 그럼 추 장관의 징계 사유에 좀 흠집이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 논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이런 세평을 물론 뭐 이제 정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재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개인적으로 저걸 알아봤다면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근데 저는 이건 좀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의 대검찰청의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판사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내용들 뭐 누구누구의 처지라는 등 물론 뭐 그게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런 내용을 왜 꼭 정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징계를 해서 정말 직무를 정지해야 될 만큼의 문제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동들은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사가 사실은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증거를 가지고 죄를 묻으면 죄에 대해서 찾아내면 되잖아요. 물론 뭐 판사의 심기를 잘 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생각해서 가능한 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하게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일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직무 배제를 할 만큼의 문제이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행동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판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 총장 징계 핵심 쟁점인 판사 문건 저희가 그 내용까지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